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가입권유 없는 스포츠 카페와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시미즈와 가시마입니다. 시미즈는 3-4-3 포메이션을 통해 측면 전개를 활용하는 팀이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 안정성에 큰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타카하시는 제공권과 움직임으로 박스 안에서 기회를 노리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쉽게 고립되고, 마스자기는 빠른 돌파와 컷백으로 공격 활로를 열 수 있으나 수비 전환 속도가 늦어 측면 뒷공간이 자주 흔들립니다. 카피샤바는 피지컬을 활용한 버티기와 마무리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빌드업 국면에서는 기복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주전 수비수인 마테우스 브루네티의 퇴장 결장은 최종 라인의 안정감을 크게 떨어뜨려 상대가 템포를 높여 압박할 경우 중앙 수비의 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시마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라인을 구축하며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구사합니다. 스즈키는 문전에서의 결정력이 뛰어나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으로 꾸준히 득점을 노릴 수 있고, 엘베르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스피드를 살려 크로스는 물론 직접적인 슈팅으로도 위협을 가합니다. 중원의 후나바시는 전방 압박과 볼 배급을 동시에 수행하며 경기 템포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 팀의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특히 가시마는 전환 속도를 살려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장면이 많고, 후반 체력 싸움에서도 조직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운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수비 안정감에서 차이가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시미즈는 브루네티의 공백으로 인해 뒷공간과 라인 유지가 흔들릴 여지가 크고, 공격적으로도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기 내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가시마는 스즈키와 엘베르의 날카로운 공격 조합과 후나바시의 전개 능력이 맞물리며 다양한 루트에서 득점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시미즈가 홈에서 반전을 노리더라도 수비 불안이 반복된다면 경기 흐름은 결국 가시마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경기는 안정적인 라인과 날카로운 공격 루트를 갖춘 가시마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가시마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우라와 레드와 니가타입니다. 우라와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상대를 몰아붙이는 전형적인 홈강세 팀입니다. 마스오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컷백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날카로운 공격 루트를 형성하는 핵심 자원입니다. 세키네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좌우를 오가며 전환 국면에서 순간적인 스프린트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려 상대를 압박합니다. 구스타프소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경기 조율을 담당하며 압박 상황에서도 탈압박 능력과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갑니다. 특히 우라와는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간격을 촘촘히 유지해 상대 롱볼 전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능력이 뛰어나 홈에서의 압박 전술과 맞물려 상대를 장시간 수세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니가타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형적인 두 줄 블록을 형성해 안정적인 수비를 추구하지만 공격 전개가 단조로운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세가와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로 공격 활로를 열 수 있으나 수비 전환 시 커버 범위가 좁아 뒷공간이 자주 노출됩니다. 마테우스 모라이에스는 제공권과 연계 능력으로 전방에서 버티는 힘을 보이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발밑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많습니다. 시라이는 중원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맡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질수록 경기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인해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고 블록 유지가 무너지면서 실점 위기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에서 우라와가 확실히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스오와 세키네의 측면 돌파는 니가타의 블록을 흔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며, 구스타프손의 전진 패스가 이를 뒷받침해 공격 전개를 다채롭게 만듭니다. 니가타는 하세가와와 모라이에스를 활용해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단조로운 전개와 압박 회피 부족으로 인해 세컨드볼 경합에서도 밀리며 경기 내내 수세에 몰릴 위험이 큽니다. 결국 우라와가 홈에서 압박과 템포를 유지하며 에너지 레벨을 앞세워 경기를 주도하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우라와 레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가시와와 후쿠오카입니다. 가시와 레이솔은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 압박과 빠른 전개를 동시에 노리며 홈에서는 템포를 끌어올려 상대의 수비를 흔드는 전술적 완성도가 돋보입니다. 최전방의 카키타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공격의 중심축을 담당하며 세컨드볼 연결과 박스 안마무리에서 꾸준한 위협을 가합니다. 고이즈미는 이선에서 전환 패스와 연계 능력이 뛰어나며 세컨드볼 장악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 공격의 흐름을 다채롭게 만듭니다. 야마다는 폭넓은 활동량으로 중원 전체를 커버하면서 압박과 탈압박 모두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팀의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특히 홈에서 전방 압박과 템포 조절이 맞물리며 상대를 압도하는 기반이 됩니다. 후쿠오카 역시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전술적으로 수비 안정에 초점을 두며 전환 속도가 늦은 점이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벤 칼리파는 피지컬을 활용해 전방에서 버티고 제공권 싸움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기동력이 부족해 빠른 전환에서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코노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로 리듬을 만들 수 있지만 강한 압박이 가해질 경우 쉽게 흔들리며 전개가 끊기는 장면이 잦습니다. 마츠오카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간 커버를 책임지지만 경기 후반 체력 저하가 두드러지면서 안정감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측면 수비의 간격이 벌어질 경우 상대 침투를 막아내기 어려워 뒷공간 노출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에서 가시와 레이솔이 확실히 앞설 가능성이 큽니다. 카키타의 제공권과 고이즈미의 전진 패스가 공격 전개에 무게를 더하고 야마다의 넓은 활동량은 경기 리듬을 장악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반면 후쿠오카는 벤 칼리파를 활용한 단순한 공격 루트에 의존하며 전환 과정에서 템포를 잃는 경우가 잦고 후반으로 갈수록 마츠오카의 활동량 저하로 인해 압박 강도와 조직력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경기의 주도권은 가시와 레이솔이 쥐고 승부처에서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며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 유력합니다. 이번 경기는 가시와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가와사키와 마치다입니다. 가와사키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공격 전개와 전환 속도에서 강점을 보이는 팀이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전개 속도의 기복과 수비 전환의 느린 움직임으로 뒷공간이 자주 노출되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리소는 순간적인 폭발력과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능력으로 꾸준히 위협을 가하며 오제키는 이선에서 침투와 연계 모두의 능의 전환 속도 속에서도 볼을 안정적으로 간수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다치바나다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압박 저항을 바탕으로 템포를 조율하고 안정감을 더하지만 팀 전체적으로는 마무리 집중력이 떨어져 득점 기대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다는 3-4-3 포메이션으로 제공권과 피지컬을 앞세운 듀크를 전방에 두고 소마의 폭발적인 돌파와 넓은 활동 반경으로 측면을 공략하는 전술을 주로 구사합니다. 라비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압박 회피 능력이 뛰어나 역습 전환 시 핵심 연결고리로 활약하며 빠른 템포의 공격을 전개합니다. 하지만 마치다는 라인을 높게 잡을 경우 뒷공간이 쉽게 열려 속공에 흔들리는 약점이 있고 특히 원정에서는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져 수비 안정성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서로의 강점이 명확히 부딪히는 구도입니다. 가와사키는 에리손과 오제키의 연계, 다치바나다의 조율을 통해 꾸준히 공격 루트를 열 수 있지만 마무리의 날카로운 부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치다는 듀크의 제공권, 소마의 폭발적 돌파, 라비의 전환 전개로 위협을 만들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질 경우 곧바로 역습을 허용하는 위험이 따릅니다. 두 팀 모두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동시에 실점 가능성도 높아 득점과 실점이 상쇄되는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후반 막판까지 승부를 가르지 못하고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쇼난과 간바 오사카입니다. 쇼나는 3-1-4-2 포메이션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노리지만 안정감이 부족한 운영을 보입니다. 오다는 최전방에서 순간적인 침투와 슈팅 감각으로 위협을 만들 수 있으나 강한 압박을 받으면 쉽게 고립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즈키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서 나름대로 강점을 보여주지만 마무리 완성도가 들쭉날쭉해 득점 기대치가 높지 않습니다. 오노세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크로스를 활용해 활로를 열 수 있으나 수비 전환 속도가 늦어 뒷공간을 쉽게 내주는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집중력이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해 경기 전체 안정성에서 약점을 드러냅니다. 반면 간바 오사카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된 수비 라인을 구축하며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해 경기를 운영하는 데 강점을 가집니다. 툰맷은 폭넓은 활동량과 압박 회피 능력을 동시에 갖춰 안정적인 전개를 이끌어내며 우사미 다카시는 경험 많은 플레이메이커로서 날카로운 패스와 박스 근처에서의 슈팅으로 경기 흐름을 단숨에 바꾸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윌튼 펠리페는 피지컬과 제공권을 앞세워 박스 안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마무리 능력이 돋보이는 핵심 자원입니다. 간바 오사카는 좌우 전환과 세컨드볼 장악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후반에도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어 경기 운영에서의 안정감이 돋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체력 운영에서 양팀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날 전망입니다. 쇼나는 오다와 스즈키의 움직임으로 위협을 줄 수 있지만 중원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 무너지는 순간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고 수비 불안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간바 오사카는 툰멧의 템포 조율과 우사미의 창의적인 전개, 펠리페의 문전 장악이 맞물리며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컨드볼과 전환속도 싸움에서도 간바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 경기 흐름은 자연스럽게 원정팀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간바 오사카가 전술 안정감과 공격 효율을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며 간바 오사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나고야와 FC 도쿄입니다. 나고야는 3-4-1-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블록 유지와 안정적인 수비 전환에 강점을 두는 팀입니다. 키무라는 측면 왕복 능력이 좋은 윙백 성향으로 낮은 크로스와 세컨드볼 연결에서 강점을 보이며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활로를 제공합니다. 모리는 중앙 수비에서 라인 컨트롤과 커버링이 안정적이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제공권으로 위협을 더합니다. 이즈미는 이선에서 연계와 침투를 오가며 템포 조율에 기여하는 핵심 자원입니다. 하지만 주전 공격수 주커의 퇴장 징계로 인해 결정력과 박스 점유율이 동시에 떨어져 전개는 살아도 마무리에서 한 박자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수비 블록은 곧바로 500 형태로 전환되면서 실점 억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FC 도쿄는 4-4-2 포메이션으로 견고한 두 줄 수비를 유지하는 팀으로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블록을 구축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카가와는 측면에서 가속과 1대1 돌파로 전진성을 확보하며 공격 활로를 열고 다와라치미다는 직선적인 침투와 하프스페이스 러닝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내는 옵션입니다. 코이즈미는 중원에서 볼 순환과 압박 회피에 능해 라인을 안정시키며 전체적인 경기 운영에 기여합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중원 간격이 벌어질 때 전환 속도가 둔화되는 경향이 있어 공격 전개가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블록 유지와 전환 타이밍 싸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나고야는 주 득점원의 부재로 인해 전개 대비 마무리 효율이 떨어질 수 있고 FC 도쿄는 측면 공략은 가능하더라도 중앙에서의 파괴력이 부족해 유효 슈팅 볼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반부터 슈팅 수 자체가 적고 세컨드볼 싸움 중심으로 루즈한 템포가 이어질 전망이며 후반에도 양팀 모두 신중한 교체와 위험 회피를 우선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균형이 끝까지 유지될 확률이 높아 이번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세레소 오사카와 산프레체 히로시마입니다. 세레소 오사카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중원 구조와 전방 압박을 동시에 가져가며 홈에서는 높은 점유율과 템포 조절 능력을 활용해 상대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카야마는 빠른 침투와 공간 창출 능력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루카스 페르난데스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크로스로 공격 루트를 넓히고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카가와 신지는 여전히 이선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연계 플레이로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며 공격 전환의 핵심 축으로 기능해 세레소의 전개를 매끄럽게 이끌 수 있는 자원입니다. 이러한 조합은 세레소가 홈에서 경기 흐름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3-4-3 포메이션을 활용해 전환 속도와 폭넓은 공격 전개를 강점으로 하지만 수비 조직력과 간격 유지에서 불안정한 부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키노시타는 제공권과 전방 버팀목 역할에서 강점을 발휘하지만 속도전에서는 한계를 보입니다. 제르망은 박스 안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에서 위협적인 자원이지만 고립될 경우 영향력이 크게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나카지마는 창의적인 드리블과 전환 플레이로 변수를 만들 수 있지만 활동량과 수비 가담 부족으로 인해 팀 전체의 밸런스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압박이 빠르게 들어올 때 라인 유지와 대응 속도가 떨어지는 점은 세레소 같은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세레소 오사카가 홈에 2점을 앞세워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쥘 가능성이 큽니다. 나카야마의 침투와 루카스 페르난데스의 측면 돌파는 히로시마의 수비 블록을 지속적으로 흔들 것이며 카가와의 전진 패스가 이를 뒷받침해 공격 전개를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히로시마는 나카지마의 드리블 전개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와 압박 대응에서 밀릴 수 있고 제르망과 키노시타의 공격 패턴도 세레소의 전환 압박에 제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전술적 응집력과 홈의 에너지가 결합되며 경기의 무게추는 세레소 오사카 쪽으로 확실히 기울 전망입니다. 이번 경기는 세레소 오사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에히메와 센다이입니다. 에히메는 4-4-2 포메이션을 통해 단단한 블록 수비를 구축하며 역습에 집중하는 전형적인 실리적 군형을 보입니다. 후지아라는 최전방에서 움직임과 제공권으로 공격 기점을 만들어내려 하지만 강한 압박 앞에서는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 득점 기여도가 제한됩니다. 유쿠토모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활동량으로 기여하지만 압박 저항력이 부족해 쉽게 공을 내줄 수 있고
호소야는 측면에서 돌파와 스피드를 살리려 하지만 수비 전환에서 느려지는 약점을 드러냅니다. 결국 A맨은 수비적으로 버틴 뒤 역습 한두 번으로 승부를 보려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반면 베갈타 샌다이는 4-4-2 포메이션으로 안정적인 더블 라인을 구축하면서도 공격 전개에 적극성을 보이는 팀입니다. 아라키는 최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수행하며 박스 안에서는 강력한 결정력을 발휘합니다. 마세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공간을 파고들며 크로스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는 자원이고, 다케다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빌드업을 책임지며 팀 전체의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특히 베갈타는 압박과 전환 속도에서 안정감을 보이며 상대가 내려앉을수록 점유율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밀어붙이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공격 완성도와 전환 속도에서 양팀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A맨은 후지아라와 호소야의 움직임에 의존하겠지만 중원 싸움에서 열세에 놓이면 공격 전개가 쉽게 끊길 수 있고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베갈타 샌다이는 다케다를 중심으로 한 전개, 마세의 측면 돌파, 아라키의 결정력이 맞물리며 안정적인 공격 루트를 이어갈 수 있어 경기 후반에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흐름을 끝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경기는 베갈타 샌다이가 전술 완성도와 공격 루트 다양성에서 우위를 보이며 승리를 가져갈 그림입니다. 이번 경기는 샌다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